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고가 97,500원 찍고 9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을 보면 2%인데 뭔가 캔들을 보면 약간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등락폭을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조금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선물 시장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14일 19시 16분 7시 16분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이후에 시장이 3.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미증시는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반등한 건 금요일 날 일시적으로 떨어졌었던, 그쵸? 급락을 했었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 이슈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원 이슈는 뭐냐? 에이펙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거냐, 그쵸?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 이거는 그냥 뒤의 문제입니다. 결과만 딱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타결이 되겠죠. 근데 언제 타결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에이펙까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2주 안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죠. 그 불확실성이 작용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최악의 상황은 뭐겠습니까? 중국과의 교역, 그쵸? 미국이 관세를 딱 때려 중국이 반격을 하네. 그러면서 AI 투자를 안 할 수 있겠느냐, 이쪽까지 확대될 수 있겠느냐,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이닉스 보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강하지만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23년도에 바닥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는 적자였습니다. 그쵸? 그것도 8조 원 가까운 실제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인 이 상황에서 조정 구간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대세 상승장 구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적절한 구간, 그렇죠? 이격이 커져 있는 구간에 조정을 줍니다. 그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 실적 관련된 이 내용,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이 내용은 본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본질에 대해서.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이닉스를 굳이 끼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HBM을 약간 뒤쳐졌어. 파운드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망하기 직전이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가 24년도 한 중반 정도까지는 강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락할 때도 있었으면서 25년도 들어서는 계속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5만 원을 찍고 반등하는 한 6만 원 정도에서 호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차트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걸 예상하지 않고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근데 그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돌았잖아요. 실적 기준에서도 그렇고 HBM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는 안 하니까 파운드리는 빼고 보더라도 내용이 달라졌다 뿐입니다. HBM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키든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키는 내용이 달라진 거지 본질 자체는 똑같다고요. 시세가 움직이는 이 원리 자체는 똑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23년도에 적자를 찍었다고요. 그러면 7조 7천억 원어치의 적자를 봤으니까 실적이 분기에 한 번씩 나오죠.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3개월에 한 번씩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실제 우리가 보면서 보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세요. 23년도에 영업이익률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에 거의 근접 1년 내내 그랬다고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이 구간 딱 보자고요. 그쵸?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1년 내내. 보세요. 7만 원대부터 24년 끝나는 한 14만 원. 1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왔다고요. 그쵸? 무슨 얘기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 단지 하이닉스가 23년도에 바닥을 먼저 찍고 올라왔고, 그건 HBM이라는 AI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지금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AI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에이펙까지 거의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남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 세잖아요. 끝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이 오가면서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약간의 출렁임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건 삼성전자라고 다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고 있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있죠. 저는 삼성전자를 5만 원대에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팔지도 말라 그랬죠. 왜? 이미 하락에 대한 그렇죠.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주가 반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못 미친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계속 과열, 계속 과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이면 실적 좋아지지 않았어.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네. 보세요. 5만 원 초반부터 거의 한 10만 원까지 왔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100% 정도 상승. 그쵸? 신고가 구간. 저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실적은 가만히 있어. 근데 주가는 2배 올랐네? 그럼 그만큼 비싸졌죠. 우리 이런 주식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비싼 놈이 더 간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가 계속 올라가. 100% 정도 상승 나왔죠. 근데 실적은 계속해서 적자야.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빠졌을 때.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적이 여기 급격하게 좋아지던 24년도에 이때는 여기가 25% 영업이익률 구간이거든요. 실적이 좋아져 주가 빠집니다. 안 가요. 실적 계속 좋은데. 그리고 또 안 가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신고가를 또 만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거의 한 10달 정도의 조정 구간은 있었다고요. 요거는 재무 차트인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에 분기예요. 분기. 분기라고 체크되어 있죠. 그럼 3개월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3개월 동안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 조정? 종가 보면 26%, 저가는 38% 이렇게 조정받았다고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요? 보세요. 실적. 그쵸? 안 좋아요. 계속. 근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돼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라고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려면 최소한 26년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26년도가 되면 지금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가 되죠. 이때까지는 괜찮다. 즉 코스피를 5천까지 보내겠다. 이런 내용을 시장이 인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내년 되고 뭐 내후년 초반 정도가 되면 지금 정부의 힘이 약간씩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상관없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믿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팔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주도주 안에서. 단지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니라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보세요. 5% 올랐어요. 삼성전자 빠졌는데. 근데 이건 추세가 아직 안 살려진 상태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군들. 자, 보세요. 시장은 6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상승했을 때 삼성전자는 계속 시장과 동일선상에 가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거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어때요? 신고가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고가 머리 위에 두고 있잖아요. 최소한 내가 비싸게 살 수 있는 상황 만들라고요. 무슨 얘기냐?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를 이탈하고 더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횡보하는 구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봤을 때 요 구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작년 11월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8달, 8달을 보냈다고요. 8달 동안 주가 등락이 5만 원, 5만 5천 원, 5만 원, 5만 5천 원, 5만 원, 5만 5천 원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왔다고요. 근데 시세가 고가를 딱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승, 파운드리 호재, HBM 통과, 급등, 시장도 급등, 미중시도 급등, 양시장은 모두 이격이 발생했어.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고가에서 이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지 단순히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조건 나쁜 건 상관없다. 지금 실적은 미래 가치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 내용,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이 내용을 정확히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의 폭은 꾸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매매했었던 종목군들을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NHN KCP 네이버랑 같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매매 안 합니다. 첫 번째 신고가 확인한 거고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수, 그 다음날 매수, 상한가 20% 수익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돕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 한미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한미반도체 오늘 보합권에 끝났거든요.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한미반도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잘 돼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 개선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 개선이 있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빠져 한미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결과 어때요? 4월, 5월, 6월, 7월까지 13% 수익 그리고 반등 확인, 다시 매수, 다시 상승 40%대 수익 구간에 지금 한 주도 안 팔고 있다. 미증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할 계획입니다. 왜? 그래봐야 2주 안에 이 내용은 모두 다 끝나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익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주, 한화, 오션 같은 거 보세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상승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렇게 군데군데 뭐 1%씩 0.7%씩 손절할 때 있습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33% 수익 볼 땐 크죠. 왜? 가격을 버텼거든. 가격을 지키는 종목군들만이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가격을 지키고 있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추세가 이탈되거나 조정 구간을 피해야 되거나 이런 구간이 아니다.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과 시황에 대한 내용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0월 14일이죠.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경주 에이펙 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설전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Y와 조선 등 그동안 있었던 내용의 변화는 없다. 그쵸? 중국에서 수출 통제해. 그런다고 AI에 대한 발전을 안 시키나요? 반도체 필요 없나요? 그쵸?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 통제해. 미국에서 갑자기 엔비디아 실적이 급감하나요? AI 투자를 안 하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펀더멘탈 변화는 없다. 주도주만 매매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네이버 그룹주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이 내용 보세요. 하나오션 33% 언제? 신고가. 삼성전자 지금 뭐예요? 신고가. 그럼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한 종목군들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한미반도체도 있지만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라고요. 어때요? 확인, 매수. 여기서 사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네, 횡보, 반등하네, 고가 수렴, 매물소와 반등, 매수. 확인이죠? 3개월 보유 70%대. 이러면서 한미반도체랑 같이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안 빠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것들. 하이닉스. 하이닉스까지 매매할 수 있겠죠. 매매, 매도. 그쵸? 34%. 7월 2일 날.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이 뒤에는 제가 수익을 못 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어때요? 매수 계속하죠. 반등을 확인하는 족족. 이만큼 올랐는데 3배 올랐거든요. 근데 안 빠지잖아요. 또 매수, 또 급등.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 낸 수익만으로도 쭉 보시면
7월 초에 188%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을 줍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런 과정을 보내야 되는 구간이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다 그래서 매도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의 제가 분산 투자를 기준해서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만 매매하면 안 됩니다. 관련돼 있는 거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티고 있었을 때 DI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24년도의 상황입니다. 신고가 내잖아요. 상승, 상승, 상승. 수익 25%, 14% 내려보면 20%대. 수익 계속 터지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고요.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았을 때. 이게 이런 업종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올라가면 이격 조정. 하지만 가격을 지키는지 보고 다시 재시세 구간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 이런 구간이 지금 나올 거니까 이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주도주를 매매할 건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